2025년 12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11살 소년이 우회전하던 학원 통학버스에 치였습니다.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평범한 오후 한 아이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등하굣길에 킥보드를 타는 아이들을 몇 명이나 보셨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양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PM과 관련된 체계적인 안전규제의 허점, 그리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취약하게 만드는 시스템적 결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하나의 핵심 질문에 답해 보려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 것일까? 전동 킥보드가 우리 일상에 등장한 건 불과 6년 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PM은 공유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한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국적으로 27만 대 이상의 공유 전동 킥보드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2만 6천 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라스트마일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던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하다는 이미지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심리와 맞물려 이용자가 급증했죠.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약 20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4명으로 6배나 늘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매일 평균 6에서 7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고 약 2주에 한 번꼴로 누군가가 목숨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한 2종 원동기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PM 교통사고 건수는 총 7,070건이었는데 이 중 3,422건 49%가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습니다.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면허도 없이 킥보드를 탄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2024년 기준 PM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총 19,513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55.1%가 청소년 운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면허 확인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앱을 다운받고 결제만 하면 14살 중학생도 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개인 소유 킥보드는 규제를 받는 반면 대부분의 이용이 이루어지는 공유 플랫폼은 훨씬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안전규칙의 집행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미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해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PM법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법이라 불리는 종합적인 안전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PM법이라 불리는 10개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들은 PM 대여 서비스에 대한 공식 등록 시스템 도입, 더 엄격한 이용자 확인 요건 의무화, 규정 준수를 보장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미성년자 관련 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긴급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2월 15일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어 업체들의 우려와 규제 범위에 대한 논쟁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연되어 온 입법에 새로운 동력이 붙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전동 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사고는
아이들이 주요 도로나 인도에서 차에 치일 때 발생합니다. 대개 등하교길이나 해가 진 후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하는 시간에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멧 착용률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법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지만 도로 위에서 헬멧을 쓴 킥보드 이용자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다른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마이크로 모빌리티 수단에 비해 헬멧을 착용할 확률이 낮고 운전 전 음주를 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 킥보드 문제 해결에는 여러 난관이 존재합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엄격한 규제가 산업 자체를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BM산업협회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약 20만 대, 개인 소유가 35만 대 이상인데 공유만을 겨냥한 법안이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사망률 중상률이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주 이용층인 청년층과 안전 위협을 느끼는 보행자 고령층 사이의 시각 차이가 큽니다. 설문조사에서 40세 이상이 18에서 30세 연령층보다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시행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지자체는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경찰과 협조하여 특정 구역에서만 킥보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는 것도 이런 제한 속에서의 고육지책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2023년 주민투표를 통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투표 결과 89%가 반대하며 2023년 9월 1일부터 파리 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답일까요? 완전한 금지는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마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거나 전용 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의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여 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화, 번호판 부착,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GPS 기반으로 특정 구역에서 자동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지오펜싱 기술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의 98.4%가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 지역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시가 일부 거리에서 킥보드 금지 구역 시범 운영을 발표한 후 SNS에서는 전면 금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75.6%가 공유 전동 킥보드의 완전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미래형 모빌리티 수단이지만 한국의 관련 법은 전문가 검토 없이 만들어졌다며 PM에 대한 총괄 규정을 마련하고 양벌 규정까지 포함하는 법적 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1살 소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킥보드를 금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리함과 안전,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전면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무면허 청소년 운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